친구들,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아까 낮에도 방송하긴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책은 못 읽어서 못 읽어드려서 책을 좀 읽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까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좀 말랑말랑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편안하게 느끼는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신앙송을 틀었었는데 되게 그 시어들 자체가 아름답기도 해서 그 시 자체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다 그런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꽃이 피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런 감정들 자체도 좀 말랑말랑해지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상태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정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늘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까? 무슨 밀가루 반죽처럼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말랑말랑해지면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으면 경직되거나 그런 긴장도가 낮아진 상태면 모든 사람의 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떤 오해나 이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소통이 됐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훨씬 쉽잖아요. 내 생각이 어때? 라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 생각은 이래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 이렇게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는데 그런 장벽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서를 아름답고 좀 더 풍부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행복하라고 빌어주고 또 그렇게 실지불공 드리는 마음으로 아, 정말 부처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저도 한결 편안해지고 또 상대방도 저한테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런 무례한 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멈추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나도 그 상대방한테 그런 악업을 짓지 않고 상대도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잘못들을 하지 않아서 그런 악업을 더 이상 짓지 않게 한다면 우리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피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뭐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런 업의 시작이고 또 어변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짠하고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이런 방향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엄마랑 아기랑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체온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서 서로의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 또 그런 체온들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 그게 엄마랑 아빠와 관계, 그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또는 자녀, 아빠와 자녀와 관계, 엄마와 자녀와 관계가 그렇게 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떤 세대의 흐름에 그런 격차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장과 심장이 뛰면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체온을 나누고 온기를 서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신체적인 교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그 무엇보다도 더 크게 큰 세상을 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러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낮에도 보면 그늘로 가면 꽤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발이 차가운 편이라 손이 시렵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그렇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가더라도 그늘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침을 식지 않도록 장갑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옷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더 많이 추울 것 같고 또 이게 계절의 변화가 금방금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쌀쌀한 또 기운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도 별 떴더라고요. 잠깐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별이 얼마나 떴는지, 달은 떴는지, 달의 모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한테 잠깐 깊은 호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조금씩 선물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또 뭔가 책을 읽어주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찾아봤고 또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친구들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친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소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그렇게 마음을 잘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정말로 내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용기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은 유머로 돌리고 또는 어떻게 깊이 있는 지혜로 돌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방향들은 어떤 방향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이 있어요. 항상 제 뇌의 방에 있고 이미 심장 옆방에도 크게 있어서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비빔국수랑 매운 계란찜 먹었어요. 면을 좋아해서 낮에도 면 먹었는데 친구들은 뭐 먹었는지 궁금하고 혼자 먹었어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었어도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문제 해결. 놓아버림 기제의 문제 해결 효과는 아주 놀랍다. 무엇보다 그와 관련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놓아버림은 세상의 통상적인 방법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쉽고 빠른 결과를 가져오는 접근법은 이렇다. 답을 찾지 말고 문제 이면의 감정을 놓아버려라. 문제 이면의 감정을 항복하면 그 외견상 문제에 생길 수 있는 다른 감정도 놓아버릴 수 있다. 모든 감정 요소에 대해 완전하게 항복하면 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비교할 때 놓아버리는 방법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를 따져보라. 자판을 일일이 보면서 치듯 대개 마음은 가능한 답을 찾아 이걸 더듬거렸다가 다시 저걸 더듬거리곤 한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없는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흔한 일상을 예로 들어보자.
어느 영화를 볼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자 문제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 일에서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발견했고 특히 로맨틱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되어 분개를 느낀다고 하자. 오늘 밤에 정말로 원하는 일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정말로 원하는 일은 다정하게 함께 있는 것임을 마음속에서 수긍하니 문득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함께 있고 싶을 뿐이다.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영화 보러 가기를 바라는 이면의 감정이 공포일 수도 있다. 배우자와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쌓아놓은 감정이 불쾌한 것을 안다. 울분이 있으면 울분을 바꾸어 놓으려는 바람을 놓아버리고 그 감정이 그대로 존재하게 한다. 그런 감정이 들어도 괜찮다. 분개하는 감정에 대한 저항을 항복하니 죄책감이 덜 느껴진다. 울분이 있다고 배우자에게 고백한다. 대화가 시작되고 상대방의 감정도 없어진다. 두 사람 다 안도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나서 말한다. 영화 따위는 집어치우고 그냥 집에 머물면서 사랑을 나누고 달을 보며 산책을 하자. 이런 접근법은 모든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밑에 깔려있는 감정부터 청소하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며 과거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인식이 되지 않아 포기하지 못한 감정이 결정의 이면에 있기 때문이다. 결정한 대로 행동을 취하면 밑에 깔려있던 감정이 바뀐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감정 공간의 관점에서는 이전 결정은 틀린 것으로 밝혀진다. 이런 일이 워낙 정기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대부분은 의사결정에 두려움을 갖는다. 과거 결정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아주 흔해서 그렇다. 문제 해결에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오래 끌던 문제도 공개같이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많다. 얼마나 빠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해보자. 오래된 문제 여러 개를 놓고 답 찾는 일을 그만둔다. 애초에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 밑에 깔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들여다본다. 그 감정을 놓아버리고 나면 답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생활 방식. 우리는 공포와 분노, 죄책감, 자부심 때문에 활동을 버리거나 무언가에 애착을 보일 때가 많다. 어떤 방면에서든 어떤 부정적 감정을 포기하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혹은 같은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동기가 달라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적어도 감정적 이득이 달라진다. 음침한 만족감 대신 환희를 경험할 수도 있다. 문득 깨닫고 보면 이전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에너지도 당연히 훨씬 적다. 사랑을 베푸는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는 기분 좋은 발견도 하게 될 것이다. 놓아버릴수록 더욱 다정해진다. 점점 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삶이 바뀐다.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한다. 나는 느긋하고 행복하고 태평하다. 사람들이 내게 끌리는 것은 내 주위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 기사도 갑자기 세심하고 정중하게 맞이해준다. 그래서 궁금하다. 무슨 영향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 걸까? 의문의 답은 이렇다. 나의 영향이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돌려받는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행복이 밖으로 빛을 발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준다. 사랑은 감정 에너지 진동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 부정적 걸림돌과 난 모태를 없애고 나면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면이 활짝 열린다. 성공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일에 매여 있다. 한계를 포기하면 창조성과 재능 표출의 일이 완전히 새롭게 열린다.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던 젊은 여성을 예를 들어보자. 여자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연주는 순전히 개인적 즐거움 위해 하는 일이었다. 자신감이 없는 탓에 남 앞에서 연주하는 일은 드물었고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내면의 한계, 즉 재능 표출을 가로막는 낮은 에너지, 감정 전체를 놓아버리면서 여자는 능력과 자신감이 아주 빨리 늘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음악 일을 직업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음반 발표가 성공하면서 아르바이트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여자는 자신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며 꽃을 피우기 시작한 직업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았다. 또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기만의 음악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1년도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음반이 팔리더니 유럽까지 진출했다. 여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정말 기뻤다. 여자의 활력과 행복이 날로 커지는 것을 주변 사람 모두가 분명히 느꼈다. 그렇게 성공은 삶의 다른 방면으로도 퍼져나갔다. 또 다른 예로 창조적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시를 싫어했던 중년 엔지니어가 있었다. 부정적 감정 놓아버림을 익혔더니 어느 결엔가 일본의 정형시인 하이쿠를 쓰고 있었다. 남자는 힘들이지 않고 제법 많은 양을 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초자연적인 자동 집필 능력까지 얻었다. 풀타임 직업이 있으면서도 야간 대학을 다니기로 결심한 60세 여성의 예도 있다. 여자는 학사 학위에 이어 석사 학위를 받더니 끝내는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결국 책임이 막중한 경영자가 되었다. 난 모태를 항복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속한 성장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오래 지속되던 삶의 문제가 느닷없이 해결되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성장하면 평형 상태가 깨지는 탓에 친구와 가족에게는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속박이나 공포, 죄책감, 의무감에서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의식 수준이 달라진 덕에 인식이 바뀌고 새 지평이 열린다. 삶을 움직이던 동기 중 많은 것이 갑자기 의미를 잃는다. 돈, 명성, 존경, 위치, 위신, 권력, 야망, 경쟁, 안전욕구 같은 동기는 사라지고 사랑, 협력, 실현, 자유, 창조적 표출, 의식 확대, 이해, 영적 자각 같은 동기가 생긴다. 생각과 이성 논리보다는 직관력과 느낌에 의지하는 경향이 생긴다. 매우 양적인 사람은 자신의 음적인 면을 발견하고 음적인 사람은 양적인 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융통성이 없던 행동 패턴이 유연하게 바뀐다. 안전과 보안보다는 발견과 탐험이 중요해진다. 개인 생활도 탄력을 얻어 판에 박힌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놓아버림 기제의 놀라운 점 하나는 중대한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평생을 일관한 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오래 지속되어 온 억제 성향을 몇 분, 몇 시간, 며칠 만에 놓아버릴 수 있다. 오래 지속되어 온 억제 성향을 몇 분, 읽은 거다. 빠른
변화와 함께 활기도 커진다. 부정성을 놓아버린 덕에 훈련한 삶의 에너지가 긍정적 마음가짐과 생각, 감정으로 흘러들면서 개인의 능력이 점점 커진다. 이제 생각을 가지면 결과가 더 잘 나온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성취한다. 의심과 두려움, 억제가 없어진 덕에 의도가 강력해진다. 부정성은 없어지고 기운찬 힘이 풀려나면서 한때는 불가능했던 꿈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심리 문제의 해결, 심리 치료와의 비교. 보통 놓아버림이 심리 치료보다 빠를 때가 많다. 의식과 자각의 성장에 더 큰 자유와 활력을 줄 때도 많다. 그러나 바탕이 되는 패턴을 밝히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는 심리 치료가 낫다. 둘 다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놓아버림 기제를 쓰면 심리 치료가 쉽고 빨라지며 치료 목표도 높게 잡을 수 있다. 반면 심리 치료가 지적으로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치료 과정이야말로 이루어지고 행동 이면의 외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은 한계이기도 하다. 지적 통찰이 성과의 전부일 때가 너무 많고 감정 극복 과정이 느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 결국 회피하게 된다. 이와 달리 놓아버림 기제는 매 순간의 감정적인 무엇에 관심을 두며 지적 능력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무엇을 포기하고 나면 뇌는 저절로 분명해진다. 우울증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림으로써 절망의 바닥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느끼게끔 자신을 허용하고 모든 느낌, 생각, 감정에서 얻는 사소한 이득을 놓아버리면 자유를 얻는다. 우울한 무엇에서 벗어나기 위해 왜 우울한지 캐낼 필요가 없다. 놓아버림의 목표는 심리치료 목표를 크게 넘어선다. 놓아버리거나 항복하는 궁극적 목적은 전적인 자유다. 심리치료 목표는 에고를 재적응시켜 더욱 건강한 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두 체계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근거한다. 심리치료 목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정신적 프로그램들을 한결 만족스러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놓아버림의 목적은 발전을 가로막는 정신적, 감정적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길들여진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 자체를 초월해 사랑과 평화라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심리치료에서는 치료자에게 의존하므로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치료자와 환자가 동의하는 심리 이론에 의존한다.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심리치료 결과는 치료자가 속한 학과나 교육, 기법과 무관하다. 그보다는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 환자의 개선 욕망, 치료자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 정신적 요인들이 치료 과정에 작용하고 있는데 심리치료는 아직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놓아버림 기제에서는 환자 역할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이론에 의지하지 않는다. 신경증 패턴의 원천을 인정하고 포기해 사라지게 하면 원천 자체가 저절로 밝혀진다. 신경증 패턴의 원인은 심리치료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같은 몇 안 되는 전체론적 체제를 제외한 심리치료는 전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흔히 에고 일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고 몰아가고 조종하는 엄청난 힘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적응 잘하는 에고가 목적이어서 에고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놓아버림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에고는 겁이 많으며 한계가 있어서 에고를 항복하면
내면의 큰 나가 나타나면서 언제나 강력한 무언가가 드러난다. 많은 심리치료법에는 큰 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며 따라서 현실 자체를 보지 못한다. 효과 면에서는 심리치료가 마찰하면 한국 기제와 놓아버림은 우주선이다. 심리치료로 어떤 제한된 영역을 천천히 뒤질 시간이면 놓아버림으로는 이미 그 너머로 멀리 날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 수 있다. 놓아버림에는 이상한 장점이 있다. 하나의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면 다른 많은 부정적 감정, 이면의 에너지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 효과가 끊임없이 전체에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을 받고 성공도 이룬 남자가 있다. 그는 평생 높은 곳을 몹시도 무서워했다. 높은 곳에 극심한 공포증이 있던 남자가 한국기제를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삶에서 많은 긴급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항복하는 법을 알게 된 후 남자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감정과 공포를 놓아버리기에 바빠 평생을 괴롭히던 고소공포증에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다. 조금 더 읽어야겠다. 그러다 지붕 위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남자는 공포가 크게 줄었음을 알고 놀랐다. 남자는 몹시 기뻐하며 지붕 가장자리로 가서 다리를 덜렁거리며 앉아 있었다. 남자는 이제 사다리로 지붕에 올라가 아무 불편 없이 1시간 동안 있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 공포를 포기하면 불특정의 모든 공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심리치료는 신경증 패턴의 개선이 목적이지만 놓아버림은 모든 신경증 형성의 바탕 원인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놓아버림은 문제가 되는 감정과 행동의 기본 구조를 없앤다. 심리치료는 신경증적 균형의 개선을 추구하지만 놓아버림은 신경증을 송두리째 없앤다. 심리치료의 한계는 치료자 자신이 건강하고 재구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갖 구속을 받는 에고에 매여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사회와 치료자가 용납하는 환상과 한계를 그대로 공유하는 사람을 건강한 환자로 친다. 이에 반해 항복기제의 목적은 세상의 환상을 초월해 그 이면에 있는 궁극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 즉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이며 마음의 기반 자체,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다. 놓아버림의 목표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의 근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 말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 그렇다. 근본적으로 모든 부정적 감정은 같은 차원에서 생겨난다.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포기하고 나면 그 근원 자체가 드러난다. 근원 자체를 놓아버리고 근원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에고는 녹아 없어진다. 그 결과 괴로움의 근원이 힘의 기반 자체를 잃어버린다. 우리 각자가 저장해 놓은 부정적 감정은 그 양의 한계가 있다. 어떤 감정 이면의 압력을 놓아버리고 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공포를 끊임없이 항복하면 결국에는 공포가 바닥난다. 그러고 나면 공포를 느끼기가 더 어렵거나 불가능해진다. 공포 반응을 끌어내려면 자극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다량의 공포를 항복한 사람은 나중에는 열심히 공포를 찾아도 없을 정도가 된다. 공포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다. 분노도 점차 줄어들어서 어떤 일이 크게 도발해도 분노를 끌어내지 못한다. 공포나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랑을 느끼면서 사건과 사람, 인생의 우여곡절을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항복의 목표는 완전한 초월이다. 완전한 자유를 기준으로 삼는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심리치료에서는 건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에서는 최소의 공포와 분노,
자부심을 필요로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기능으로 여길 수 있고 심지어 건강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낮은 상태의 이면의 파괴성은 낮은 상태를 완전히 초월하는 항복의 힘이 있다면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기능을 넘어선 곳에 우리의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위임의 위험성. 불합리한 업무를 맡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건네받거나 혹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하도록 지시받은 적이 있는가? 이런 일을 하면 재미가 없을 뿐더러 생산성도 떨어진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다. 위임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야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추가해 더 많이 일하게 만드는 핑계거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어떤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위임하기 전에 먼저 제거 단계를 거치도록 하라. 없앨 수 있는 일은 자동화하지 말아야 하며 자동화할 수 있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일까지 위임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의 시간 대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당신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게 된다. 이 정도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어야 하는 동기로 충분하지 않나? 이제는 당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해보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익숙해졌으면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다. 일을 위임하기 전에 불필요한 업무는 제거하라고 말했던가? 예를 들어 비서가 이메일을 대신 읽는 것은 중역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다. 때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나는 스팸 메일 차단 기능 필터와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재된 자동 응답 메일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기능 등을 이용해 내가 처리해야 할 이메일을 일주일에 10통에서 20통 정도로 제한한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일주일에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나는 그렇게 되도록 제거와 자동화라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나는 회의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비서에게 회의나 전화회의 일정을 잡으라고 시킬 필요도 없다. 어떤 달에 20분 남짓한 전화통화 일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생기면 나는 2문장짜리 이메일을 하나 보내고 끝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제1규칙은 사람들을 더 뽑기 전에 기존 규칙과 업무 과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비된 공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람들을 활용하면 생산량은 몇 배로 늘어난다. 반면에 잘못된 공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람들을 활용하면 문제만 증가할 뿐이다. 어떤 일을 위임할 것인가? 자, 이제 필요한 질문은 어떤 일을 위임해야 하는가이다. 솔직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쓰는데 뭔 놈의 일거리가 이다지도 끔찍하게 많은가 싶다. 내 원격 비서인 브리고크사의 니키타와 YM2사의 벤키가 이 부분을 쓸 능력이 충분하므로 나는 단 2가지 지침만 간단히 말한 후 머리가 터지도록 만드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들에게 이름하겠다. 황금률 1번. 위임하는 모든 업무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도 어떤 일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를 두서도 없이 목 잘린 닭처럼 정신없이 헤매다가 원격 비서에게 그 일을 하라고 넘긴다면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황금률 2번. 좀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 이 일로 인해 약간의 재미도 있어야 한다. 방갈로르나 상하이의 누가
당신은 개인 심부름꾼이란 자격으로 당신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점심 약속을 잡거나 이와 비슷한 간단한 일들을 처리하게 하라. 당신 상사가 낯선 전화를 받아 알아듣기 힘든 억양의 말투에 시달리게도 해보자. 효율적이라는 것이 항상 진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통제 가능한 선에서 재미를 누려라. 나중에 강박관념으로 변하지 않도록 억제되어 있던 마음의 짐을 살짝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브리워크사가 비즈니스 업무에만 전념하는 반면 YM2사는 개인적 일과 비즈니스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중요하긴 하지만 지루한 일을 필두로 해서 고상한 일에서부터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빨리 훑고 넘어가자. 원격 비서에게 어떤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당신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벤킬, 스스로를 한계짓지 마세요. 어떤 일이 가능한지 그냥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파티는 준비하기도 하고 출장 연애 업자를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강좌들을 조사하고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가 하면 청사진에 기초를 둔 3D 설계도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당신 아들의 생일 파티를 위해 집에서 제일 가까운 어린이 레스토랑을 찾아 비용을 알아내고 생일 파티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김으로써 당신은 일을 하거나 아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직접 참석해야 하는 일의 비중이 얼마나 낮은지 알게 되면 당신은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와 회의 일정 잡기, 인터넷 설문조사, 약속 잡기나 심부름 업무, 온라인 구매, 법률 문서 작성, 웹 디자인, 출판, 파일 업로드 등 전문 디자이너가 필요하지 않은 웹사이트 관리, 온라인 토론에 대한 모니터링, 편집, 댓글 달기, 인터넷에 구인 광고 올리기, 문서 작성, 철자 교정 및 서식 편집, 블로그 업데이트를 위한 온라인 조사, 고객 관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사원 모집, 절차 관리, 송장 업데이트 및 지불 수령, 음성 사서함 내용 기록. 그리고 그 사의 리키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이자네요. 시장조사, 재무조사, 사업계획, 업계 분석, 시장평가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준비, 보고서와 뉴스레터, 법률 문헌조사, 웹사이트 개발, 검색 엔진 최적화,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업데이트, 신용평가, 조달 과정 관리. 내용들이 또 많이 연결되니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직 잘 시간이 되진 않았지만 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보냈는지 그렇게 제잘제잘 아이들이 제잘제잘 거리면서 엄마 아빠한테 친구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혼자 계시더라도 나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낼지, 그래서 안 좋은 방향 말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좋은 기억들이 많으면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어서 내가 참 대견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또 토닥토닥 위로하면서 그렇게 마감하면 어떨까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명언처럼 또 태양은 내일 다시 뜨니까 또 다시 내일을 맞이했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반짝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이제 많이 추워졌으니까 이불도 조금 도톰한 거 꺼내서 덮으시고 또 잘 때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잘 때 편안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